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펌핑 된 거거든요. 원래도 뭐 분위기 좋았는데 저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랩 이번 주 주간 소식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표는 이제 로켓랩 시총이고요. 이건 스페이스X IPO 할 때 기대되는 시총입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이만큼이나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원래 상장 IPO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로켓랩을 확실히 어느 정도 밸류에 놔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밸류가 맞는지에 대한 뭐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소해 주면서 주가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로 나가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화성 이주랑 뭐 그런 것들에 필요한 자금 모집을 위해 상장한다라는 게 근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정사실화 되면서 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 원래 1, 2등 기업은 키 맞추기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다. 지금 이 정도 시총밖에 안 된다. 당연히 엄청 싸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1차 펌핑이 나왔고 트럼프의 행정명령 그리고 뉴트론 발사 기대감 그리고 이제 우주로 향하는 패권 다툼이랑 우주 데이터 센터 지금 겹겹이 호재들이 좋은 소식들이 빵빵 터지면서 우주 섹터 자체에 좋은 기운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주 섹터 자체가 이제 26년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로봇이랑. 그래서 뭐 26년은 테슬라의 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 오늘 지금 주가가 17% 상승 중인데 그 폭발력을 올려줬던 뉴스가 이거거든요. 이제 SDA에서 새로운 계약 수주가 나왔습니다. 일단 레이어 위성 72기 제작 계약인데 이건 이제 로켓랩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펌핑 된 거거든요. 원래도 뭐 분위기 좋았는데 저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이 전고점은 무조건 뛰어넘을 거다. 그 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이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놨고 이때가 아마 이때일 거예요. 완전 하락했을 때. 그래서 분할로 좀 더 사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틀 만에 이렇게 폭등이 나와 버렸네요.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서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이제 수주 내용을 보자면은 12월 19일이고요. 이제 총 사업 규모는 35억 달러입니다. 4.5조 원이고 총 72기 위성 발주예요. 이제 로켓랩의 수주 내용은 8억 500만 달러로 1.1조입니다. 파일을 엄청 많이 잡아왔죠. 4분의 1 정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위성 18기를 담당합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적의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추적, 방어하는 최첨단 저궤도 위성망 구축입니다. 최근 이 극초음속 이 미사일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좀 각광받는 사업이에요. 미국에서도 이걸 이제 패권 전쟁으로 좀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쏘죠. 지금 중국도 쏘고 일본도 쏘고 지금 많이들 쏘고 있습니다. 유럽도 쏘고. 그래서 주요 경쟁자가 로켓랩, 로키드 마틴, 해리스, 노스롭 그루먼인데 여기서 4분의 1을 차지했어요. 많이 갖고 왔죠? 로키드 마틴이 11억 달러인데 이제 다른 전통적인 방산 공룡들에 대비해서 로켓랩은 되게 좀 소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적인 거를 좀 보면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4년 1월에 5.15억 달러를 깨고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은 진행률 방식에 따라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고 이제 이런 로켓랩 같은 기업은 받아놓은 수주가 얼마나 있냐 이런 백로그로 이제 가치평가를 해주거든요. 로켓랩은 벌써 백로그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수주 잔고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평가받게 될 겁니다. 로켓랩은. 일단 25년 4분기에는 수주 잔고에 8.5억 달러가 즉시 추가되어 미래 가시성을 확보하고 26년에서 28년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따라 단계적 매출 인식이 됩니다. 29년에 위성 발사 및 잔여 대금을 반영해 줍니다. 일단 쏘는 건 29년이란 소리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0년대 초반부터 위성 운영 서비스에 따른 꾸준한 캐시카우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작해서 쏘고 거기서 운영까지 이제 로켓랩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 반응 전략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유 있는 랠리인데 이번 주가 급등은 단순히 정치적 테마 트럼프 수혜가 아니라 조단위의 실제 계약이라는 확실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게 계속 지지하고 버티면서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 부품 납품업체에서 미 국방부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로 완전히 체질 개선에 성공했고 로켓 발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성 제조, 소프트웨어, 운영까지 도맡는 종합 우주 솔루션 기업으로 경제적 혜자를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로켓랩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성장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 국방부가 공인한 1.1조 원 규모의 주계약자가 되었고 29년에 발사하지만 돈은 26년부터 실적에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번 35억 달러 거대 파이에서 로키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로켓랩의 체급이 이제 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국가 단위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ADS 공식 링크 문구 중에 살상사슬 완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미사일 탐지 후 바로 유격까지 이어지는 핵심 고리에 로켓랩 위성이 쓰인다는 뜻으로 단순 감시용보다 기술적 난이도와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77번째 일렉트론 발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로켓 발사 성공했죠? 지금 100% 임무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발사된 모습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로켓랩과 스페이스 모바일을 비교한 기사입니다. 이제 25년 누적 매출의 로켓랩은 5억 5,400만 달러고 스페이스 모바일은 약 1,800만 달러 매출 규모인데, 이제 로켓랩이 이거를 압도했는데 시가총액은 비슷하다라는 그런 비교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많이들 비교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비교해보자면은 로켓랩은 실적 기반이 훨씬 단단하고 스페이스 모바일은 매출이 미미한 구조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매출 규모 차이는 약 30배고 시가총액은 이때 기사 당시에는 300억 달러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자면은 로켓랩은 예상치를 상회하고 48% 성장했지만 스페이스 모바일은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로켓랩의 실적 특징을 보자면은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71%나 높았어요. 매출 성장률은 약 48%, 전년 대비죠. 손실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마이너스 0.03 EPS예요. 37%대의 영업마진 유지 등 비교적 건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완전히 막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70%대는 아니지만 37%대로 비교적 건강한 흐름을 보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페이스 모바일을 보자면은 매출은 약 14.7 밀리언 달러로 로켓랩 대비 많이 낮고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보여줬어요. 주가 수익 비율은 1500배 이상으로 높은 밸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없이 밸류만 비싼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종합 시사점을 보자면은 로켓랩은 실적 중심의 성장형 우주주고 연간 매출 성장과 실적 개선 징후가 확실하고 뉴트론 로켓 등 사업 확대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스페이스 모바일은 매출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고 높은 밸류 대신 취약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뉴스에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해보자면 로켓랩은 실적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동일 시총의 스페이스 모바일과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약 30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실적 기반의 체력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켓랩이 지금 실적에 비해 싸다, 이건 아니에요. 로켓랩도 실적에 비하면은 높은 밸류이긴 하지만 그 더 높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가 싸다 비싸다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미래 먹거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비교하는 거는 옛날에 테슬라 뭐 11년도 때 수주한 대수가 몇 대인데 그렇게 해서 자동차 회사로 그냥 치부해서 그 수주를 가지고 가치평가 매기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목표 주가 나오면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이거는 이제 41.90불 폭락했을 때 나온 좀 의미 있던 리포트여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는 72불이었어요.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비중 확대 강력 매수를 유지했고 72불, 그때 당시에 41.90불 많이 폭락했을 때 나온 리포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71.8%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때 40불 초반대였는데 70불 이상 갈 것으로 보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맞는 말로 아주 잘 본 것 같네요. 일단 당연히 실적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역대급 매출 3분기 때 매출이 약 1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회사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이는 회사의 가이던스 전망치와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3분기에만 4번의 발사를 성공했고 25년 전체 회계연도 25년 동안 20회 이상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76회의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지금은 2번 더 늘었죠. 78회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스페이스X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는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수주 잔고는 약 11억 달러로 일감이 밀려있으며 이 중에 약 57%가 향후 12개월 내에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가까운 미래에 현금화될 돈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제 77번째 보셨죠? 25년에는 100%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상승 촉매제로 애널리스트는 다음 두 가지 사건을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데 SDA 트렌치3 수주에 대한 내용인데 미 우주개발청에 이제 이거를 26년 1분기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뉴스죠. 그리고 뉴트론의 첫 발사입니다. 로켓랩의 차세대 대형 로켓인 뉴트론의 첫 발사가 26년 2분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서 2분기 예상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2분기를 정배로 보고 있어요. 1분기에 이제 가서
뭐 이제 발사 준비가 완료되는데 제대로 발사되는 거는 이제 2분기 때 갈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뉴트론 로켓의 성공은 로켓랩이 소형 위성뿐만 아니라 대형 위성 시장에서도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큽니다. 회사 본질, 그 본질 자체가 올라가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게 뉴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테마나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이나 뭐 이런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 뉴트론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할 거예요. 26년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뭐 당연히 시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본질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뉴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는 최근에 로켓랩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기회로 봤고 로켓랩은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가장 성공적인 발사 이력을 가진 상장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 중에 스페이스X 다음 2등 기업인데 1등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상장사 중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강력한 경제적 해자고 26년 상반기에 예정된 SDA 수주와 뉴트론 발사를 앞두고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봤는데 정확히 잘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투자 포인트로는 이 리포트는 로켓랩이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과 수주 장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6년 상반기 대형 이벤트, 뉴트론 발사 등을 앞두고 주가가 눌려있는 지금 시점을 눈여겨보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었죠. 다음 소식은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 IPO 주요 내용을 좀 보자면은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수많은 자금 조달, 사모 방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공개 시장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26년에. 이게 이제 화성 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고 우주로 띄워가지고 거기서 뭐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화성 개척하고 뭐 이런 데 쓸 투자금을 IPO에서 받아서 이제 저런 걸 투자한다고 합니다. 목표 기업 가치는 1.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 거대한 IPO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라고 해요, 역사상. 1등이 아람코로 1.7조 달러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시기 및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도 말을 했어요. 시장 상황이 좋다면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달 규모와 활용을 보자면은 IPO를 통해 3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려졌고 획득 자금은 우주 인프라 확대, 스타링크 확장,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투자에 쓰일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현재 진행 사항은 스페이스X는 이미 투자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문을 맡기기 위한 피칭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이는 IPO 절차의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거 이제 뭐 발설 이렇게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내부 그게 소식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다는 소리죠. 이 IPO가 의미하는 것은 역대 규모의 IPO 가능성입니다. 1.5조 달러 수준의 상장은 역대 최고급 IPO 중 하나가 될 전망이고 현재까지 IPO 사상 최대는 사우디 아람코 약 1.7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시장과 투자자 반응은 기관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IPO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고 IPO 자체가 우주산업 및 기술 섹터 전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여기 미래에셋도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상장하면 미래에셋이 엄청 대박나요. 그래서 이거 상장 아마 테마주로 국내에는 미래에셋 끼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투자를 해서 상장되면 미래에셋은 대박이 납니다. 투자를 꽤 많이 했어요. 이제 스타링크의 성장도 IPO 추진의 핵심이에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트래픽 및 가입자가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독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고 스페이스X의 매출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매출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런 수익성 확대는 IPO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보자면은 이제 시기가 명확하진 않아요. IPO가 반드시 26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26년을 목표로 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말을 했으니까 그거 목표 시점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데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금리, 투자 심리 등에 따라 IPO 규모나 타이밍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IPO 많이들 보셔서 알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더 높은 밸류를 받고 더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막 공포감에 떨어 있을 때는 이렇게 대형이 나와도 예상보다는 좀 낮은 밸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가치평가 자체가. 뭐 이건 IPO에서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스페이스X는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날 첫날에 단타 대회 열리죠, 천하대회. 여기서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나오는데 인생 패망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성 전략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장기적인 목표인 화성 정착 같은 전략적인 사업들은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비전이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이제 돈 붓는 거니까 이걸로 뭘로 돈 벌지? 라는 뭐 그런 게 올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사모시장에서 자금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공개시장 대비를 준비하고 있고 목표 가치는 1조 달러 이상, 어쩌면 1.5조 달러까지도 거론되고 있으며 IPO는 26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스타링크와 초대형 우주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1500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로켓랩은 이제 50조 중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키 맞추기가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로켓랩의 미 우주군 STP-S30 임무 발사 일정이 확정됐는데 이게 발사 수위를 5개월 앞당겼습니다. 이거 벌써 발사해서 성공한 뉴스입니다. 일단 로켓랩이 미 우주군 미션을 수개월 앞당겼는데 미션은 원래 당초에 26년 4월에서 25년 12월 18일로 약 5개월 앞당겨서 발사가 됐습니다. 미국 본토 버지니아주에서 발사됐고 핵심 가치로는 정부의 급작스러운 요청에 대응하는 신속 대응 발사 역량을 입증해줬어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딱 맞게 로켓랩이 입증해냈죠. 이 뉴스로 이제 시장 상승 펌핑도 어느 정도 효과를 해냈어요. 이제 시그널 3가지 정도 살펴보면은 신뢰성이에요. 지연이 아닌 조기 등판입니다. 이제 급이 다른 실행력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우주산업에서 발사 일정은 기술적 결함으로 미뤄지는 것이 관례고 이게 진짜 많죠? 많이 미뤄지잖아요. 날씨 안 좋아도 미뤄지고 뭐 조금 이상하면 미뤄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켓랩은 오히려 일정을 갑작스럽게 앞당겼는데도 그냥 바로 쏴줬죠. 일정의 단축은 기술적 완성도 및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미 우주군 고객사의 절대적 신뢰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켓랩은 이제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기업을 넘어서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레디투고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소형 발사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진입장벽도 높죠. 이제 반응형 우주는 시장의 독점적 혜자를 가져갑니다. 미 국방부의 최근 안보 핵심 키워드는 신속 대응이에요. 분쟁 발생 시 파괴된 위성을 즉시 대체해야 하기 때문인데 우주군의 일정 단축 요청을 수용해줬고 로켓랩의 신속 발사 능력 실전 테스트에 성공한 거예요. 향후 미 국방부의 긴급 발사 프로젝트 독점적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저가 공세를 펼치는 스페이스X가 대형 버스라면 로켓랩은 원하는 시간에 즉시 출발하는 프리미엄 콜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부가 가치 틈새 시장에서 로켓랩의 입지는 더욱 독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재무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LC-2 본토 발사대 가동 효율 극대화인데 이번 발사는 미국 본토의 LC-2 발사대에서 진행됐어요. 본토 발사대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뉴질랜드의 LC-1과 이연화 운영 최적화가 됐고 물류비 절감 및 연간 발사 횟수까지 증가합니다. 발사 횟수의 증가는 곧 단위당 매출 총이익 개선으로 직결되고 이는 시장이 간절히 기다리는 흑자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26년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흑자 전환이. 정리해보자면 보통 우주기업들은 발사가 밀려서 주가가 빠지는 게 일상입니다. 근데 로켓랩은 거꾸로 정부가 빨리 좀 써달라고 요청했고 그거를 보란듯이 좀 해냈죠. 이건 일렉트론 로켓이 이제 검증된 기성품 단계에 올라왔다는 뜻이고 미 우주군이 가장 급할 때 찾는 1번 타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주산업의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이번 발사는 로켓랩의 25년 20번째 발사이자 통산 78번째 임무고 연간 최대 발사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미국 국방 관련 임무만 4회를 수행하며 미 정부 및 우주군과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어요. 지금 로켓랩이 고평가다, 거품 꼈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이랑 근거들도 어느 정도 뭐 수긍은 가고 이해는 되고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로켓랩의 가치를 현재 매출로만 계산하는 건 10년대 초반 테슬라를 전기차 판매 대수로만 평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공룡이 1500조 길을 닦아놓고 있는데 2등 기업인 로켓랩이 그 길을 따라가면 시장 점유율 10%에서 15%만 가져와도 지금 로켓랩 주주인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단위의 시가총액을 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켓랩이 스페이스X의 IPO 시점이 26년에 맞춰서 1,500달러인 약 200조 원 시총에 도달한다면 현재 주가 70불 대비 약 4배에서 5배 추가 상승이 필요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1,500달러는 이 1,500조의 10%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아니고 어느 정도 1등과 2등 이 새로 만들어진 우주 섹터의 키 맞추기 이 밸류를 로켓랩에 주는 것보다 스페이스X 기준으로 밸류들이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0%
이 정도는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추매를 했습니다. 제가 로켓랩 영상만 이번이 네 번째인가 그런데 33불 때에도 한번 영상을 찍고 그때도 매수하고 이유가 있어서 매도를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갖고 매수를 하게 돼서 앞으로는 계속 소식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로켓랩 주주시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